안녕하세요, 이모입니다. 기억이 사람을 형성한다.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문장입니다. 기억이 쌓이고 얽혀 한 사람을 만들고 그 인격체를 구성합니다. 그럼 과연 기억을 잃은 사람은 그 전과 같은 사람일까요? 이 물음이 이번 8화의 주제와 연결됩니다. 또 이번 화부터 기억을 잃기 전과 후의 스바루를 종종 구분짓기 때문에 자막으로 기억을 잃은 나츠키 스바루와 기억이 있는 나츠키 스바루로 구분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화 마지막 갑작스럽게 녹색방에서 눈을 뜬 스바루는 기억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일기에서도 했던 그 포즈가 다시 한번 나오며 자기소개를 하지만 이미 알고 있다는 말에 뭔가 이상하단 걸 직감합니다. 스바루도 본인에게 1년간의 기억이 없음을 깨닫고 주저하는 것도 잠시, 에밀리아와 베아트리스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는 곧장 텐션을 끌어올립니다. 그 모습을 본 에밀리아가 뺨을 치는 장면이 꽤 인상적입니다. 이어서 일기에서 봤던 그 포즈와 함께 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여러모로 일기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 많아서 추억이 스치는 듯 하면서도 한편으론 안타까움이 함께 묻어나는 연출입니다. 이후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스바루는 자신이 기억을 잃었다고 털어놓습니다. 다들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람은 대뜸 독설부터 던지며 연기가 아닌지 의심합니다. 이때 이름이 눈을 멀게 하는 주문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천공의 성 라퓨타에 나오는 멸망의 주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멜리는 별다른 동료가 없고 샤올라는 전에 했던 말이 사실인지 크게 놀라는 기색 없이 자연스럽게 다시 자기소개를 합니다. 다들 어느 정도 놀라는 반응이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율리우스입니다. 입을 틀어막은 채 좀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깊은 패닉에 빠집니다. 율리우스가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모두에게 잊혀진 처지인데 자신이 목숨 걸고 지키려던 주군조차 사실은 한 달 가까이 다른 존재였다는 걸 모르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자신을 유일하게 기억해주던 법마저 끝내 자신을 잊어버린 셈이니 제정신을 붙들고 있는 것 자체가 버거운 상황인 겁니다. 원래라면 에키드나가 여기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폭탄 같은 발언을 했어야 했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이야기가 앞을 가로막으면서 그 고백도 뒤로 밀려버립니다. 여기서 스바루는 에밀리아를 에밀리아 짱이라고 부르는데 에밀리아는 여기에 굉장한 위화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1년 넘게 에밀리아 땅이라 불려왔으니 갑자기 바뀐 호칭이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식사 준비를 핑계로 람이 스바루를 따로 데려갑니다. 여기서 람은 아까보다 한층 더 날카롭고 위협적으로 스바루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스바루는 정말로 기억을 잃었기에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었고 결국 람의 감정이 터져버립니다. 람이 이토록 격해진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람 역시 지난 1년간 램과의 공감각을 통해 그녀가 가족이라는 사실을 줄곧 느껴왔고 이번 탑을 오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램을 되찾으려는 스바루의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스바루가 품고 있던 램에 대한 기억은 람에게도 그만큼 소중한 것이었는데 그 기억마저 사라진 지금 람으로서는 이런 복잡한 감정이 복받칠 수밖에 없습니다. 스바루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에 람이 매달리고 있다는 사실만 어렴풋이 느낄 뿐이라 결국 미안하다는 말밖에 건네지 못합니다. 다시 식사 자리로 돌아와 어느 정도 정신을 추스른 율리우스와도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고는 아까 꺼내지 못했던 아나스타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신이 에키드나라는 것, 이 몸을 돌려주기 위해 왔다는 것 등을 말이죠. 이번 화부터 에키도리는 1인칭을 우치 대신 보크로 바꿔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4기 1화의 스바루처럼 에밀리아도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도 기껏해야 심술궂다 정도로만 받아치는 걸 보면 에밀리아의 전성이 곱다는 게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애초에 이 탑을 공략하려는 것도 쌓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함인데 정작 이곳에 와서 문제가 더 불어나고 있으니 여간 곤란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도 에밀리아와 스바루가 분위기를 띄워준 덕에 일행은 어느 정도 기운을 되찾습니다. 이때 모두가 스바루더러 스바루는 스바루네라거나 스바루답다는 말을 건네는데 스바루는 이때부터 점점 스바루와 나츠키 스바루를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나츠키 스바루가 쌓아온 신뢰를 이어받기 위해 이런 식으로 그 간극을 하나씩 메워나가면 된다고 마음먹습니다. 이후 스바루는 자신이 이렇게 된 원인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스바루는 전날 밤 모종의 이유로 3층 서고에서 기절해 있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7화 마지막에 오른 계단이 서구로 향하는 계단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기절한 이유는 아직 모릅니다. 일행은 그 원인을 조사하러 서구로 향합니다. 다만 스바루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이곳에 남겨두기로 합니다. 여기서 아픈 애를 왜 두고 가냐 싶을 수도 있는데 사실 원작 소설에서는 스바루도 서고에 함께 가지만 애니에선 분량 때문에 생략된 것입니다.
이번 화가 무려 122페이지 분량을 소화하다 보니 각색되거나 통째로 잘려나간 부분이 꽤 많았는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나름 잘 바꾸었다고 생각합니다. 홀로 남겨진 스바루는 자신에게 쓸만한 능력이 있는지 이것저것 시험해봅니다. 상태창은 당연히 안 뜨고 마법도 못 쓰게 됐다고 들었으며 채찍은 기억상실 탓에 아예 다룰 수조차 없다는 걸 확인합니다. 자신에게 남은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고 돌아가려던 찰나 4층에서 5층으로 이어지는 나선 계단에 다다릅니다.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미는 소리와 함께 스바루는 계단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나마 이번엔 높은 곳에서 그대로 떨어지며 의식이 단번에 끊겨 쇼크사한 덕에 큰 고통 없이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스바루는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처음엔 사망의기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세이브 지점마저 기억을 잃은 직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무언가 위화감을 느낀 스바루는 자신에게 예지몽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추측합니다. 기절했다가 깨어난 상황이었던 만큼 이건 나름대로 합리적인 추론이었고 전 회차에서 아무도 예지몽을 언급한 적이 없었기에 스바루는 이 사실을 일단 감춰둡니다. 이 과정에서 스바루는 이런 힘에 대해서조차 한마디도 남기지 않은 나츠키 스바루에게 점점 의문과 불신을 키워갑니다. 이번 회차도 전 회차와 거의 같은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소설에서는 에키도리가 상황에 비해 스바루가 지나치게 침착하다고 짚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위화감이 훗날 스바루의 처우를 둘러싼 갈등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행이 떠나기 직전 멜리와 나누는 대화의 마지막 대사도 의미심장합니다. 이 한마디로 보아 어제 스바루가 멜리와 마주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뒤 무슨 일이 있어 스바루가 깨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나선 계단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무언가 묘한 감각을 느끼지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미리 겁먹지는 말자는 결론을 내리며 예지몽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기로 다짐합니다. 하지만 일행에게 돌아가기 직전 스바루는 자신의 처우를 두고 오가는 대화를 그만 엿듣고 맙니다. 그 자리에서는 에키도리와 람, 율리우스가 스바루를 두고 가자는 쪽이었고 에밀리아와 베아트리스가 반대편에 서면서 의견이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스바루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고 그대로 도망쳐버립니다. 사실 스바루를 두고 가자는 쪽도 저마다 사정이 있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입장입니다. 에키도리는 하루빨리 몸을 돌려주고 싶고 람은 램을 한시라도 빨리 깨우고 싶고 율리우스는 죽음 문제와 자신의 문제를 모두 풀어야 하는 처지였으니 스바루 한 사람의 문제까지 붙들고 고민할 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스바루는 나츠키 스바루가 쌓아온 신뢰를 이어받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스바루는 다시 계단으로 도망쳐 나옵니다. 이 상태로는 예지몽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기억이 돌아온 척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찰나 또다시 누군가의 손에 떠밀려 계단 아래로 떨어지고 맙니다. 다만 이번엔 한층 더 고통스럽게 계단에 연이어 부딪히며 온몸이 부서진 채 죽음을 맞습니다. 1회차에서는 쇼크로 고통이 크지 않아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했지만 이번엔 고통이 너무도 선명했기에 자신이 죽었고 또 돌아왔다는 걸 분명히 인지합니다. 일기에서 처음 이 세계로 왔던 순간보다 상황은 더 절망적이고 죽음마저 더 고통스러웠던 탓에 사망의기의 존재를 오히려 더 일찍 깨닫게 된 셈입니다. 일기의 그 답답한 스바루가 비집고 나올 틈도 없이 정신적 붕괴가 먼저 찾아와 버린 겁니다. 떨어지는 순간 스바루의 머릿속에서 알 수 없는 목소리가 기억이 사람을 형성한다라고 속삭이는데 지금의 스바루에게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말입니다. 기억을 잃은 자신은 대체 어떤 사람인지, 과연 나츠키 스바루라 불릴 수 있는지, 너는 누구냐는 그 물음만이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또다시 돌아온 스바루. 아픔이 사라졌다는 건 금세 알아채지만 이미 그에게 그런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에밀리아가 등을 만지자 방금 전 죽음의 감각이 되살아나며 강한 공포와 함께 그대로 도망쳐버립니다. 이를 말리던 베아트리스가 맞고 쓰러지는 장면에서 지금 스바루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인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후 스바루는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작정 도망칩니다. 하지만 하필이면 들어가선 안 될 곳으로 잘못 들어서고 맙니다. 압도적인 위압감 앞에서 스바루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한껏 농락당한 끝에 또다시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는데 레이드가 얼마나 제정신이 아닌 위험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굴러떨어진 스바루는 또다시 만신창이가 됩니다. 이때 계단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안간힘으로 버티다 벗겨져 버린 손톱들이 그 안타까움을 한층 더 키웁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주저앉은 스바루는
자신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곱씹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가장 먼저 떠올린 후회가 집을 나설 때 어머니가 건넨 인사에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하지 않은 이유가 고작 부엌에 담가둔 컵을 씻기 싫어서였다는 것입니다. 대답을 했다간 컵을 씻으라는 말이 돌아올까봐 어머니의 말을 그냥 못 들은 척 집을 나와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스바루는 그 컵에 집요하게 매달립니다. 부모에게 아무것도 갚지 못하고 다정한 어머니에게 인사 한마디 없이 컵 하나 씻지 않은 채로 이런 곳에서 죽어간다고. 자신이 이런 처지에 놓인 이유를 찾고 또 찾아 끝내 끄집어낸 게 고작 그것이었습니다. 어른이라면 결코 닿지 않을 유치한 죄책감에까지 손을 뻗는 그 모습에서 스바루가 지금 얼마나 극한까지 내몰려 정신이 무너졌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 보고 있으면 안쓰러워집니다. 그렇게 자신은 죽는다고 되뇌는 순간 스바루는 죽음의 존재를 코앞에서 느낍니다. 어딘가에서 자신을 비웃는 그 죽음을 향해 스바루는 웃지 말라며 증오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죽음의 비웃음은 함정이었습니다. 일부러 약점을 보이는 척하며 스바루가 발끈해 달려들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결국 스바루는 그 도발에 휘말려 사망얘기에 대한 말을 내뱉고 마는데 그 순간 사테라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사테라가 스바루의 심장을 어루만지는데 애니만 봐서는 이 사랑의 본질까지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테라가 건네는 사랑은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 스바루가 자신 외에 다른 무언가에 마음을 두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으려는 끝없는 독점욕에 가깝습니다. 그 무엇에도 지지 않으려는 질투에 가까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스바루에게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마침내 그 손길에서 풀려난 순간 스바루는 그대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함과 어리석음이 불러온 벌이라도 받는 듯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처럼 하염없이 울고 맙니다. 더 비참한 건 스바루가 속으로 차라리 죽여달라고 빌면서도 동시에 과연 자신이 정말로 죽을 수 있는 존재이긴 한 건지 의심한다는 점입니다. 죽음조차 끝이 되어주지 못하는 사망에게의 굴레 속에서 스바루에게는 이제 도망칠 곳이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1기 때는 그래도 에밀리아와 함께한 시간이 있었고 어느 정도 안전한 상황 속이었기에 마음을 다잡을 기회라도 있었지만 4기의 기억을 잃은 스바루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상황입니다. 폐쇄된 탑, 정체 모를 죽음과 고통, 믿고 기댈 사람 하나 없는 이 상황이 겹치고 겹쳐 결국 스바루가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린 것입니다. 다시 녹색방으로 돌아온 스바루. 애니에선 생략됐지만 스바루는 죽음에 관한 것만 빼고 모든 사실을 일행에게 털어놓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일행이 서구로 향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결국 스바루는 나츠키 스바루가 쌓아온 신뢰도 자신을 향한 사리도 모두 자기 것이 아니라고 결론짓습니다. 누가 자신을 죽였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이곳에 모두가 적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속에서 굳이 죽어줄 이유 따위는 없다는 생각에 이르러 탑을 떠나기로 합니다. 이때 가방에는 4일치 식량만을 몰래 챙겨 나왔습니다. 그렇게 탑을 빠져나와 모래를 밟는 순간 화면은 서구의 상황을 비춥니다.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이는 샤올라, 눈이 겹눈으로 변하고 몸이 어딘가 잘못된 듯 하더니 곧 쓰러지면서 파라가 마무리됩니다. 이건 샤올라가 말했던 규칙을 어긴 경우로 추측됩니다. 샤올라는 전에 규칙을 어기면 자비 없는 킬링머신이 된다고 직접 말한 적이 있는데 스바루가 탑을 나가면서 그 첫 번째 규칙을 어겼고 그로 인해 변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나지막이 스승님을 부르는 모습 또한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참고로 서구안을 보면 일행이 모두 모여있는데 앞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던 메일리만 유독 그 자리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또한 묘하게 걸리는 부분입니다. 이번 화는 특히 스바루가 안쓰러워지는 화였습니다. 극한의 극한까지 내몰린 끝에 결국 탑을 떠나게 되지만 그 선택을 차마 욕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탑을 나선 스바루는 어떻게 될지 또 탑 안의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집니다. 그럼 다음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